그런데 매일신문 일면에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이런 게 실렸어요. 유영하 박 전 대통령 후광정치 시동에다. 허허. 왜냐?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달성군 사저 구입 그 즈음부터 모락모락 나왔던 거예요. 조원진 대표 또 등장. 오늘 많이 나오네요. 조원진 대표가 얘기하는데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 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행보는 뭐 조만간에 어떤 행보가 안 나오시겠습니까? 전제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왜 직접 나서서 뭔가를 조직하거나 어떤 수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무튼 지방선거의 일정 부분은 조금 뜻을 좀 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일각에서는 계속 옆에서 수행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나중에 뭐 좀 있으면 조만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막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자,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전했던 이른바 메신저로 평가됐던 유영하 변호사.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 관련해서 유용화 교수님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선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영향력 발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앞으로 아마 대구에서 어떤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뭐 시의원, 구의원 또 지역의 국회의원 아마 달성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서 다 인사해야 될 거요. 필요하면 사진도 찍으려고 그럴 테고. 허허. 그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향수의 이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영돼서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정치, 그러니까 사저 정치가 분명히 일어날 테고.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빨리 와서 인사해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 얘기하면 아련하라는 얘기죠. 이제 당선인한테는 굴욕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것이 확대되면 대구나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 발전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국정농단으로 해서 5년이나 수용을 했던 분이 나와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 정치공학적인 제가 해석을 한 건데 또 공교롭게도 인수위에는 말이죠. MB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윤핵관도 다 MB맨들이고.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이 상당수 들어가 있죠. 상당수가 있죠. 지금.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MB 쪽 세력하고 친박 세력하고 굉장히 대립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천할 때 무슨 친박 학살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연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이 새로운 세력으로 정말 자기 세력을 모으고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인물들을 인재를 했다는 다른데 이거 거의 과거에 MB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서 요직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각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내부나든가 새로운 정권 탄생, 차기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불편한 동거들, 불편한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점쳐질 수밖에 없다. 아하. 근데 여기를 보면 기사를 읽어보면 지금은 아이디어 또는 시나리오 차원이지만 현실적인 걸림돌도 있다고 지금 기사는 쓰고 있어요. 문인철 평론가님 일단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이 26일이니까 굳이 따져보면 한 뭐 50 며칠 남은 거겠죠. 그런 물리적 시간이고 마땅하게 지역 연고가 없다. 유영하 변호사 여기 출신이 이 지역 출신은 아닌가 봐요. 지역 연고가 없다. 오직 박 전 대통령 여기 제목처럼 후광만을 명분 삼아 보수 텃밭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하려는데 대한 비판도 나온답니다. 이거는 이제 글쎄요. 가만히 유영하 변호사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언론들이 나를 갖고 그래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떨까요?
유 변호사가 생각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다른 보도를 보면 연고가 있긴 있답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하하.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가 있고 또 본인이 오랫동안 이렇게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제일 큰 연고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그런데 생각했으니까 막 언론에도 나오고 또 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 사저를 구입하는데 어디서 돈을 꼬가지고 했다. 왜 저런 발언까지 하지? 조금 언짢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구가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지금 삼선을 노리는 현재의 시장 권영진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이제 나가서 하겠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시장을 나가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유 변호까지 끼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로운 어떤 미래를 또 현재를 이렇게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비춰주지 못하고 그 전직 대통령의 이념만 가지고 시장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유권자가 네. 그것을 받아들일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유 교수님께서 방금 뭐 친이하고 친박이 싸움이 재현될 거다 막 그렇게 했는데 지연될 거란 얘기는 않습니다. 뭐 그런 구도가 있다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뭐 고조선 때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한참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구도를 그대로 네. 갈 만큼 현재 국민의힘이 이렇게 허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뭐 생물이다. 그래서 딱 100%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대구시장 준비하려는 분들 지금 국민의힘 측 내부에 보면 많아요. 지금 현 권영진 씨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엊그제 삼성병원 또 앞에 갔더라고요. 또 이 세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하죠. 뭐 갑자기 지금 싸움도 버거운데 갑자기 또 유영아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건 좋지 않죠. 그런데 지금 유 변호사의 지난 행적을 보면은 선거에 이 경기도 군포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아하. 여러 번 나와서 여러 번 낙선했고 정치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은 그 인연 때문에 박 전 대통령하고도 연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신이라는 건 지난 몇 년 동안에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책 내는데도 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래서 지금 유 변호사가 자기 뜻을 감추지 않고 선거에 지금 3번이나 출마해서 낙선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저 정도의 멘트를 한 것은 사실은 거의 준출마 선언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가 전국의 핫플레이스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고 지금 이제 선거라는 것이 6월 1일이지만 5월 달 되면은 공천이 마무리되고 바로 선거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겠죠. 사실상 지금 한 달 반 정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하루하루 최종 결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하여튼 대구는 지금 아주 뜨거운 지금 판이 됐습니다. 네. 뭐 시조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안 냅두잖아요. 근데 신상범 의원님,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가능성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나온다면 이거 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볼 때 크게 안 흔들릴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할 것인지와 연동돼 있잖아요. 제가 보는 게 이제 실제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취지인데 제가 유심히 본 대목은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병원에서 나오실 때 병원에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랬다면서요.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뭐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 네. 최경환 전 부총리 전 나오고. 부총리하고 의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분들 안 만나고 그냥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현충원에 가고 현충원에서도 안 만나고 쭉 대구로 내려가서 끊임없이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생 중에 그나마 말이 통한다고 알려지던
박지만 씨도 안 보여요. 하하. 또 의절했다고 뭐 박근영 씨는 아예 안 보일 테고. 네네. 그다음에 이 집을 산 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보십시오. 28억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매입비에 25억, 취득세로 3억 천 28억이 들어갔는데 이른바 유튜브 방송사 하나에서 25억 냈고 취득세 3억은 유 변호사가 냈다. 이 정도 된다면 그게 재력이 있는 박지만 회장한테 회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는 거. 네. 그 옆에 꼭 유 변호사만 붙어 있다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을 돌아가는 동향이나 행사하는 유일한 출구이자 입구가 정리해 볼까요? 네네. 유영하 변호사뿐이다. 네. 저래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대구에서 친박 마케팅을 하려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하하. 앞으로의 움직임도 주목될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매일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